중국 증시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카페 TV입니다.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 있는 일반 투자자 시민들도 매일매일 장 마감과 함께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도 끝나고 청명절 연휴와 노동절 연휴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중국 주식시장이 힘을 받을 만한데요. 1분기 너무나 강력했던 악재가 터지며 호재가 호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분석해서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고 오른 날은 왜 올랐는지, 현재 남아있는 악재와 호재, 이슈는 무엇인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말에 이어서 주중에도 이렇게 중국 증시 상황과 현지 중국 증권과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 증권가 연구원들에게 자료를 더 요청하고 현지 관련 기자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좋은 정보를 꼭 얻어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 내에 확산되는 코로나1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명절과 노동절 연휴에 따른 증시 변동까지 지켜보는 추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가 중국 증시를 주도할 재료가 될 것으로 중국 증권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역대급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것이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이달 들어 홍콩 거래소와 상하이 선정 거래소 교차 거래 시스템인 후강통, 성강통을 통해서 본토에 투자하는 북향 자금이 95억 달러나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은 북향 자금이라 하는데요. 베이샹 쯔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교차 매매 제도가 도입된 후에 월간 자금 유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나서지 말 것을 미국이 경고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 봉쇄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원천 봉쇄되어서 대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대부분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직도 핵산 검사를 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 금융, 경제 핵심 도시인 상하이도 단계적 전면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는 황푸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봉쇄한 후 2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 모두 전수검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봉쇄 기간 최고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핵산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를 전부 확인할 방침입니다. 봉쇄 기간 외출이 금지되고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중단됩니다. 또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분석가들은 상하이는 중국 본토의 경제 관문 도시라 봉쇄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중국 당 기관지 출신 중국 매체 국장급 친구에게 중국도 외국처럼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처럼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를 열면 좋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일 것이다. 농촌에는 아직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도시 주민들처럼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농촌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곳곳에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가 있다. 중국은 인민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비슷한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재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도 함께 공존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쏠쏠한데요.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9월 말 이전 금융안전보장기금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전보장기금은 체계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 증시 기업 공개 등록제는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호재입니다. 현재 중국의 금융 핸들을 잡고 있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은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거슈칭 주석은 스마트하고 실행력이 매우 빠른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거슈칭 주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요. 분명 안정적인 흐름으로 중국 금융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 한국 시간은 10시 30분인데요. 3월 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3월 중국 공식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현지 시간 오전 9시 45분에는 3월 중국 차이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적이 나쁘면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 발을 담근 이상 이 부분은 매월 나오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신 후 매월 이 성적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리서치 업체는 3월 제조업 지수가 49.1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전망인데요. 물론 당일 실제로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보통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때마다 50을 넘으면 그리고 이전치보다 높으면 중국 경기가 괜찮구나, 중국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더 많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성적이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지 않고 중국 증시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목요일 발표에서 49.1이 나와서 위축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발표가 예정된 3월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49.1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를 잘 보시면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셔도 중국 증시와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잘 분석한 후에 주말 브리핑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상하이 종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상하이 봉쇄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 미국 지사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명단에 포함시킨 것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지면서
상하이 종합은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부동산과 석탄 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6거래일 만에 중국 본토로 유입된 것, 이것이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9일 상하이 봉쇄 여파가 지속되며 중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힘을 받는가 싶더니 오전장 끝날 때까지 떨어졌는데요. 오전장은 11시 반에 마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후 13시, 오후 1시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13시 오후장이 시작되면서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중반을 지나면서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의료기기, 석탄, 바이오 제약 등을 제외한 다수의 업종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6,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짙은 어두움이 몰려드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기업은 적고 다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한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지원책은 중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폭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 하루 만에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월요일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와서 조용히 다행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중국 증권가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메시지들을 지금 보니까 청명절 전후 이렇게 혼조세를 보일 수 있으나 큰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 중국은 4월 4일 월요일과 5일 화요일 청명절 연휴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쉬는 날이라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현지 증권가 소식들을 잘 정리하며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브리핑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